네, 남은 오후장 저희가 이슈별로 종목별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올리온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오늘 장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죠. 바로 조방원 섹터 하나하나씩 저희가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원전주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원전주들이 제2의 마스가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라고 이 한미 협력 기대감이 불고 있고요. 또 지금 한국을 찾은 빌 게이츠도 K원전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면서 더 원전 협력이 공고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하지만 오늘 원전주 안에서 종목별로 좀 등락률이 다른 상황입니다. 앞서 영민한 투자에서도 김영민 매니저님이 BHI가 오늘 신고가 경신하면서 원전주 안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원전주 지금 또 종목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네, 이번 주에 굉장히 금쪽이 같은 원전이 이렇게 하루 다르게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 멘탈이 많이 흔들리셨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원전은 결국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뉴스가 이렇게 투심을 흔들고 좀 이런 뉴스에 의해서 좀 하락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SMR에 대한 족쇄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있었던 문제이고, 그래서 뭐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률을 일부 양보하는 대신에 뭐 IP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를 하고 이 한미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수주 시장에 저는 이제 막 도로를 깔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원전이 이번 주에 급락을 했다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시고 아마 이제 다시 한번 이런 하락이 나왔을 때 잡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전주를 그럼 앞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정리를 했을 때 우선 기본적인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와 BHI가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BHI 같은 경우는 반등이라고 하기에 지금 이제 오늘 최고가를 경신을 했죠. 그래서 이제 BHI를 뭐 다시 잡는다, 조정이 와서 다시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뭐 4만 원 한 중후반대에서 잡아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가가 74,000원이기 때문에 아직도 상향될 룸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부담스럽고 이제 6만 원 초반대 전후로 6만 원대부터 조금 다시 좀 매수해보는 좀 시그널을 가져가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주들이 지금 고르게 대장주부터 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한수원 계열사 관련 종목들이 저는 상대적으로 아직 크게 상승하지 않았고 조금 흐름이 안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뒤늦게 기회를 잡고 싶으신 분들은 뭐 한전기술, 한국전력, 한전 KPS 이렇게까지 열어두시고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일단 6만 원 선 초반대, 그리고 BHI는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4만 원 중후반대까지 좀 내려온다면 그때 기회를 준다면 좀 담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히려 후속주로는 지금 한수원 계열사 관련주로 한전기술과 한전 KPS 꼽아주셨습니다. 특징주로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은 방산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틀째 지금 반등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산주들이 그동안 고점 대비했을 때 한 20% 정도 조정을 겪었는데요. 그동안 조정을 겪을 때마다 외국인이 꾸준하게 방산주들을 담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이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오늘 방산주들 다시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하지만 여전히 방산주 고밸류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통해서 지금 무기 수요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저점 매수 기회 맞을까요? 네,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직전 고점까지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지만, 현재까지만 놓고 본다면 저는 일단 기술적 반등에 좀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산 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내용은 아니거든요.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왔고, 그동안 조정이 충분히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되반등이 좀 더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가가 어느 정도 레벨업이 돼서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러니까 오늘 조선주들 보시면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점에 다다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수준이 됐을 때 좀 더 시세가 탄력적으로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대반등 수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 지금 우리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 본회의도 있고요. 한미 정상회담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시장의 그런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시장이 일시적으로 좀 더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내러티브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앞으로 업황에 대해서도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조정이 나올 때는 그 낙폭 자체가 좀 무섭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원전처럼 한번 이제 투심이 꺾이게 되면 그 낙폭 자체가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략을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비중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방산주들 좀 경계가 필요하다.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여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조선주가 핫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 필리 조선소를 방문한다라는 소식에 어제부터 또 조선주들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한미 정상회담 기대감으로 주가가 견조했기 때문에 오히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세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윤혜림 대표님, 지금 이 시점에서 조선주를 좀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있는지 경계가 필요할까요? 저도 뭐 조선주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손 내미는 섹터가 지금 명확하게 정해져 있죠. 조선, 전력기기, 그리고 원전, 이제 LNG 이쪽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쪽은 계속 노이즈가 나오고 하락이 나올 때 이가 기회였다는 걸 계속 주가 상승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조선주들이 이제 이런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대감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주말에 우리가 중요한 이슈가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이슈가 뭔가 기대감 소멸의 재료로 작용할 수 있는 면도 분명히 있어서 저도 조선주를 계속해서 좋게 보고는 있지만 오늘 이렇게 급하게 따라가기보다는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하나오션 같이 계속 달리는 말이 계속해서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하나엔진, 삼성중공업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엔진 쪽을 조금 더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뭐 이제 HD 현대 마린엔진, STX 엔진까지 다음 주부터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엔진 쪽, 기자재 안에서는 엔진 쪽 눈여겨보자라고 코멘트 덧붙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반도체를 포함한 AI 관련 종목들 진단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무역 합의 내용을 문서화한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 내용에는 의약품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15%가 넘지 않도록 약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동안 트럼프가 뭐 반도체 의약품에 대해서 처음에는 100%, 뭐 200%, 300%까지 이야기를 했다가 이번에 다행히 15%로 관세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완화되지 않았을까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국내 관련 종목들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뭐 15%라는 것이 유럽연합 측과 협의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혜국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그렇다라는 것은 뭐 100%, 200%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가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를 막 해왔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에 대한 제거가 어느 정도 진행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의약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비상식적인 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낮다라는 판단이 서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관련 주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보다는 각 업황과 각 사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 구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와 의약품 쪽에서도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2025년도와 2026년도에 어떤 파이프라인과 어떤 수출 경로를 가지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큰 흐름에서는 우리가 관세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완화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반도체가 많이 안 팔리고 의약품이 많이 안 팔리면 기업들 입장에선 수익이 좋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멀티플을 높게 받을 수 있는 명분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좀 더 세분화하게 우리가 업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 관세 리스크,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그 사업 내용을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해 봐야 된다. 기업별로 이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변압기, 전력 설비 쪽들은 좀 어떨지 좀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그동안 반도체와 함께 관세 리스크로 문매를 맞았던 이 전력 설비주들, 변압기주들이 오늘 또 시장에서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뭐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 변압기 대장주를 비롯해서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까지 강한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그러면 이 전력 설비 기업들도 옥석 좀 가려주세요. 네, 일단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철강, 알루미늄 쪽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고, 당시에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물량으로서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있었는데, 실제 원가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의 함량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쪽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타격이 덜할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변압기나 전력기 기업들이 미국 쪽에 대한 공장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투자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시장에 대한 상황을 좀 고려해 보면 다음 주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라고 반도체가 하락을 할 경우에는 전 그래도 전력기기를 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계속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더라도 전력기기 쪽에 대한 메리트는 부여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반도체 쪽이 좀 깨진다라고 하더라도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그 수요가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조선과 방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새로운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신고가에 들어간다라면 다른 판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세론에 대한 경계를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있는데 이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으면 거기서는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고, 그 명분은 결국에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든 원전이든 계속해서 이 에너지원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송전과 배전 쪽에 대한 캐파 확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쇼티지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전력기기 같은 경우 쇼티지가 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쪽은 조정을 받으면 매수의 기회가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뭐 갑자기 화면을 쳐봤는데 산일전기가 뜨네요. 산일전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기업들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이 섹터별로 다 짚어주셨어요. 뭐 조선과 방산은 일단 세론 물량 어느 정도 경계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반도체는 지금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또 경계감이 필요하다. 다만 전력 설비 쪽들은 지금 기대감 유효하니까 조정이 나왔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관점 유효하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또 특징주로는 산일전기와 LS 일렉트릭 꼽아주셨으니까요. 또 관심 종목으로 한번 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오랜만에 로봇주로 또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로봇주 안에서 오늘 로보티즈가 현재도 10%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이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부문의 대장주로 올라설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면서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정말 오랜만에 지금 로봇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로보티즈의 훈풍이 좀 다른 로봇주들도 이어질 수 있을지, 요즘 시장을 보면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잖아요. 로봇주도 좀 이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로봇주도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돼야지 갈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두고 보자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뭐 현대차증권이 지금 목표 주가 10만 원을 제시를 하면서 이제 리포트 측면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하락을 하다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상의 로보티즈 차트를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장대 양봉 이후 조정을 하고 또 다시 양봉 후 조정 후 상승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로보티즈의 경우 지금 8월 12일에 96,400원 최고가를 달성을 해서 아마 이 기조가 이어진다면 9만 원을 터치했을 때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10만 원은 충분히 갈 거다고 보고 있어서, 이제 로봇주가 다시 한번 다 같이 상승하기에는 금리 인하 시점이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그 중에서도 로봇주를 골라본다 하면 지금 아무래도 이제 달리는 말이 잘 달리는 장세죠. 그래서 로보티즈를 보시거나 아니면 내가 저가 매수 측면에서 본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두 가지 종목으로 압축해서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로보티즈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의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방금 로봇주도 이 금리 인하 상승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리 인하하면 또 생각나는 게 제약 바이오 섹터인 만큼 저희가 제약 바이오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진행됩니다. 9월 FOMC에서 과연 금리 인하를 단행할지 이 여부에 대해서 또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인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그동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기대감이 좀 한풀 꺾이면서 또 쉬어가고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까지 좀 제약바이오도 확인하고 사는 게 좋을지 기다릴까요, 이것도?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밀릴 때마다 매수의 기회가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하보다는 우리가 프레임워크라고 해가지고 5년 만에 돌아오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이 과거에는 4년마다 무언가 앞으로 통화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2020년 이후에 5년 만에 돌아오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통화 정책에 대한 설계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그와 관련돼서 노동시장에 대한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한 메시지를 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뭐 페드워치 툴도 제가 방금 전에 열어봤는데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75%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CPI 발표되고 나서 90% 넘게 올라갔었던 금리 인하 확률이 많이 내려왔다는 것은 이게 참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CPI가 나오고 난 이후에 금리 인하 확률이 내려가는 게 원래 맞았거든요. 근데 당시에 좀 시장에서 좀 다르게 판단을 했었는지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갔었다가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정상적인 궤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발언을 할 가능성은 없지만 9월 달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약바이오가 조정을 받을 때에는 저는 매수의 관점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관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로 인해서도 의약품 쪽에 대한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반 경직을 보여주고 있는 대형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저는 하반기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좀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는 지금 구간이 또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다소 쉬어가는 와중에 오늘 CDMO 기업들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지난해 통과되지 못했던 이 생물보안법을 올해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포함해서 재추진할 것이라는 소식에 오늘 CDMO 기업들의 투심이 또 개선되고 있는데요. 윤혜림 대표님. CDMO 기업들을 항상 저희가 투자해놓은 시간에서도 눈여겨보자라는 의견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ST팜, 바이넥스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CDMO 기업들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항상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눈여겨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항상 상승이 일어날 때만 좀 눈여겨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삼바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실적이 나오는 실적주이다 보니까 사실 100만 원 아래에서 모아가기엔 너무 양호한데 지금 100만 원 아래가 약간 올까 말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격적으로만 봤을 때는 저는 지금부터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4월 달에 98만 7천 원까지 갔었죠. 그래서 뭐 이제 금리 인하가 늦어지고 뭐 이런저런 이슈에 인해서 만약에 시장에 조정이 오고 이 종목에도 조금 더 조정이 왔을 때 하반 경직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ST팜까지는 지금 가격대부터 모아나가기는 충분히 좋은 관점이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CDMO 기업들은 워낙 또 실적도 찍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개별 이슈가 있는 두산 퓨얼셀 이야기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 계약 2건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장중에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현재 두산 퓨얼셀 8%대 강세를 보이면서 26,800원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여러 기업들과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두산 퓨얼셀 앞으로의 대응 전략이 궁금하고요. 좀 후속주로 공략해볼 수 있을 만한 기업도 있다면 좀 소개해 주세요. 예,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에서는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었던 네. 기업이죠. 이 기업 제가 보니까 7월 25일 날 제가 우리 방송에서 탑픽주를 한번 말씀드렸더라고요. 오. 주가가 좀 이제 변동성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수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에너지원 쪽에 대한 관심도가 시장에서 부여된다면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뭐 현대에서 이제 넥소라든지 수소차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산업에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최근에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원전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크고요.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태양광과 풍력 쪽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코멘트를 했지만 관련되어 있는 산업군 자체의 성장성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수소 쪽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두산 퓨얼셀이 많이 올라왔는데 일진하이솔루스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수소와 관련돼서 탱크 쪽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도 지금 저점대를 잘 다져가면서 변동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니까 메이저에서 꾸준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일진하이솔루스도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수소 관련 주들이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이끌어갈 만한 주도 섹터가 되기에는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지하면서 공략해 보신다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퓨얼셀을 또 탑픽주로 소개해 주셨었는데 또 수익이 나고 있네요. 또 후속주로는 일진하이솔루스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징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럼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윤혜림 대표님. 오늘 원전주를 탑픽주로 가지고 오셨네요.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계속해서 이 상승세가 이제 굴곡을 그리면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한전기술 보고 싶습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을 설계하는 엔지니어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이제 대장주들이 반격을 했으니 지금 한전 이런 산하에 있는 그룹들은 아직 좀 시세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기관이 계속해서 매집하는 모습을 포착할 수가 있어서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7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BHI를 비롯해서 원전 대장주들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그 아랫단에 있는 후속 기업들의 또 추가 상승세도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한전기술을 오늘의 탑픽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7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네,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이재규 본부장님의 탑픽주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섹터의 어떤 종목이에요? 네, 저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아까 전에 잠깐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ST팜이라는 기업을 오랜만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CDMO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하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ST팜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2026년도, 2027년도 되면 연간 기준으로 1,000억 정도는 매출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CDMO 기업에서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을 추려본다면 ST팜도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엔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는다면 올리고 쪽에 대한 CDMO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ST팜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제 공장 같은 경우도 가동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하반기, 남아있는 하반기 동안에도 FDA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 쪽에 대한 이벤트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 ST팜 같은 경우도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리면서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가는 8만 2천 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우리 윤혜림 대표님이 또 특징주로 이 ST팜 말씀해 주셨는데 ST팜 오늘의 탑픽주였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